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터키라고 불렸던 나라였죠.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역에 최근 어마어마한 강진이 발생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터전을 잃게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구조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교지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장 속으로가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현재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현장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인공지능 AI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가야 할지 전문가를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들려온 대지진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 6일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네. 두 나라에서 수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한 구호 및 지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이제 발생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튀르키예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내전으로 고통받았던 시리아의 경우는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호 단체들이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또 난방용품 같은 것들을 전달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영하의 날씨에서 먹을 것과 지낼 곳이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한무이 시리아 월드비전 대응사무소 총책임자는 지난 12년간 내전을 겪은 시리아는 현재 병실이 부족해서 지진 피해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중장비 시설이 부족해서 실종자 수색 작업도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시리아 반군들이 있는 지역은 접근이 쉽지 않아서 한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세운 현지 교회 피해도 상당히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튀르키예 안타키아에 세워진 안디옥 개신교회는 이번 지진으로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현지 구민을 비롯해서 외국인들도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는요. 서울 광림교회가 지난 2000년에 세웠는데요. 튀르키예 문화재로도 지정된 유서 깊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안타키아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봐왔던 수리아 안디옥이 이 안타키아 지역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개신교회도 이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워진 교회였는데요. 다행히 이 교회를 섬기던 장성호 선교사와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요. 또 한인 선교사들도 아직 인명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조현삼 서울 광염교회 목사를 단장으로 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지진 발생 바로 다음 날에 튀르키예로 떠났습니다. 네네. 이 안타키아에 큰 창고를 마련해서 구호 캠프 및 물품 보관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재민들에게 물, 식료품 또 난방용품들을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현재 한인 선교사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요.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차량 지원이나 물품 배포, 현지인 대피 등의 작업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한국에서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억 원의 지원 계획을 밝히는 등 모금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그 3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잠깐 살았을 때 지진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진인데 네네. 피해 현장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 두렵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를 위한 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기독교 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사한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단체 지원 예산에 따르면요. 지난해 기독교가 지원받은 예산이 36억 2천만 원으로 2018년 8억 7,200만 원에 비해서 4배가 넘었습니다. 종교 분야 지원 예산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종교 분야 제한 예산은요. 네. 국민이 종교와 관련한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지원금을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기독교 단체는 한국교회 총연합으로 2년간 35억 7천만 원을 받았고요. 또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교회 기독교협의회 등 주로 연합기구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이 단체들은 마을음악회나 기독교 문화유산 아카이브, 개신교인 인식조사 통계 분석, 또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학술연구 등 사회 통합 사업이나 문화재 발굴 혹은 보존 사업에 이 지원 예산들을 사용했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기독교가 이런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기독교가 문화 사업에 이제 눈을 떠가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불교가 받은 지원금이 약 120억 원으로 1위, 그리고 천주교가 52억 원으로 2위기는 하지만요. 네. 한국교회가 이런 문화 사업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가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또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정부와 한국교회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네네. 한국 교회가 앞으로도 공공성이 있는 문화 사업을 이렇게 잘 발굴을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용미 기자 오늘 수고 대단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생생한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뉴스 이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튀르키예 현장에서 구호 사역을 펼치고 있는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의 송하은 디렉터와 함께 구조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튀르키예 시리아의 강진이 덮친 지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시점에서부터 이제 간략한 정리를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은데 부탁드려볼게요. 네, 2월 6일 월요일 새벽 규모 7.8의 파괴적인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고 두 번째로 강력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최소 200회 이상의 여진으로 인해 터키와 시리아에 많은 진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12,000개의 건물이 붕괴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수만 명의 부상자 또한 사망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근에 있는 레바논과 이스라엘까지도 이런 진동이 지금 전파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정도 아주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전문가들의 말로 의하면 이번 지진은 지난 1세기 동안 가장 강력하고 그 지역을 강타한 아주 파괴적인 재난으로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으로 의하면 양국의 공식 사망자 집계는 지금 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구조를 포함한 여러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100여 개 나라에서 이미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네. 전 세계에서 구조대를 파견하고 있었고 사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우리가 구조대를 보냈죠. 네. 파견을 해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시작에는 사실 좋은 소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갇혀있던 많은 어린이들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구조가 되었으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는 흔하게 이야기하는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집중이 이제 카흐라만 마라슈 지역의 7개 지역에서 이제 매몰자 구출에서는 지금 이미 구출되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런 생존자들의 긴급 도움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옮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상황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러기에는 지금 겨울도 아주 춥고 날씨가 2월이 튀르키예가 가장 추운 계절이거든요. 네네. 그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의 기온은 영하 6도까지가 떨어졌고 그 가운데서 생존자들은 영하의 추위와 배고픔, 추가 여진 우려, 식수 부족, 열악한 위생 상태의 탓에 2차 재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네네.
사마리안 퍼스도 구호단체로 이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활동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마리안 퍼스 국제본부는 재난 즉시 카흐라만 마라슈 지역에 바로 파견이 되어 6일 오후부터 수색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또 네네.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월 9일에는 목요일에는 바로 우리가 전 세계에 약 90톤의 이제 필요한 구호 물품을 싣고 네. 100여 명의 이제 긴급 재난 대응팀을 파견해서 네. 12일에 아다나에 도착하고 밤새 안디옥으로 우리가 옮겨서 바로 그곳에 이제 야전병원, 긴급 모든 병원이라고 하죠. 이것을 설치를 하며 현재 있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우리가 임시 보호 텐트, 담요, 태양광 조명 등과 이렇게 추위를 버틸 수 있는 물품들을 가장 먼저 전달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 다트라고 하나요? 네, 그 긴급 재난 대응팀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투입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긴급 재난 대응팀이라고 한국어로 하고요. 영어로는 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 다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네네. 다트는 저희가 70년대부터 이제 단체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전 세계 어느 곳에 재난이 있을 때 바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팀이에요. 네네. 사마리안 퍼스는 늘 재난이 있을 때 바로 빨리 가장 도움이 긴급한 상황으로 가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때도 우리가 이제 파견을 해서 작년 2월부터 도움을 줬고 코로나 때도 우리가 야전 병원을 세워서 설치를 네. 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튀르키에서는 우리가 10일에 도착해서 주말 동안 병원을 세우고 13일 월요일부터 바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그 하타이 주립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지진으로 인해 많은 시설 파괴로 병원 운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는 보건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병원을 설치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통계를 받았는데요. 2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해요. 네. 그들 포함해서 8명의 수술도 진행했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8일 만에 구조된 14세 네네. 소년의 이야기도 있었고 들었어요. 예. 또 이제 암 환자 분들도 있었고 밖에 테라스에 있었는데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건물에 이제 깔려서 구출된 그런 어깨가 골절된 그런 여성분도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이 되게 낮아요. 지금 네. 아주 추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아주 빠른 시점 안에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위생용품과 태양과 조명 이런 물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마지막으로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에서 따로 뭐 이제 진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구호 활동들이 있는지, 또 이 프로그램을 지금 신청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참여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사마리안 퍼스는 기독교 국제구호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사람들을 돕지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그 튀르키 현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안디옥으로 우리가 파견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튀르키에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중에 하나라고 선정이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말씀해 보면은 사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네. 안디옥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도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안디옥에 가서 안타키아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지역에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안 퍼스 직원들과 이 긴급 재난 대응팀을 통해서 많은 부상자들과 생존자들이 필요한 의료 지원도 받고 이제 구호 물품도 전달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고 정말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네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네.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번 지진이 7,400km인가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문경도 출렁거릴 정도로 강력했던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은 거듭 강조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송하은 디렉터와는 여기서 끝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명
대화하는 로봇이라고 하죠. 미국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시장이 전 세계에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만큼 AI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기술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차세대 IT 분야의 핵심 기술인 AI와 챗봇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DM랩의 데이비드 전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네네. 저는 용산에서 태어나서 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계속 자라다가요. 네. 한 1년 전에 DM랩 대표로 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은 용산에 있는 온누리 교회의 용산 충성 일순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완전히 네네. 배우는 시간이니까 네. 아주 쉬운 말로 네. 표현을 좀 잘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챗 GPT에 대한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챗 GPT 그 출시 일주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는 아주 획기적인 성능으로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얘기를 이게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챗 GPT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부분도 저희가 많습니다. 이 설명부터 조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30년 동안 월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네. 금융 사람이 이제 지금 AI 회사 대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네. 요즘 그 은행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챗봇이라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1세대 챗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것들만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챗봇이 있고 2세대 챗봇은 지금 스마트폰들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깔린 뭐 시리나 뭐 빅스비나 뭐 아마존에서 만든 알렉사 스피커 같은 거 그런 게 2세대 이제 챗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챗 GPT에 대한 열광은 뭐냐 하면은 네. 여태까지 나온 거보다 성능이 훨씬 더 월등하다. 이제 그렇겠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똑똑하고 더 빠르고 이제 더 완벽한 이제 AI 상품이 나왔다. 그래서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챗봇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챗팟입니까? 챗봇, 로봇 할 때 밭이라고. 네, 챗팟. 네, 다시 그것도 제가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출시된 챗팟가 가장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챗 GPT. 네. 이게 어느 정도 성능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아이랑 어른이랑 이제 지능이랑 능력이랑 경험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챗 GPT는 공부를 많이 한 애예요. 딴 사람들보다 딴 챗밥보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구글이랑 네이버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다 털어서 공부를 한 애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더 능력이 이제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단순한 대답만 하는 이제 능력이 있었는데 챗 GPT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문제를 풀 수 있고 뭐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애매한 포인트인 게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있는 거를 합쳐서 세로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 안에 있는 것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AI 시장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AI 발전은 현재 어느 정도이고 또 이제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네, 이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AI는 TV만 틀면은 AI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전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전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AI 인더스트리에 이제 제일
심플하게 설명드리려면은 네. 데이터가 있어야지 AI를 만들고 AI를 만들어서 모아서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거 세 가지를 놓고 비율을 본다고 그러면 데이터가 100이면은 AI는 10이고 상품은 1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AI로 만든 상품은 많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AI 인더스트리의 상품들은 삐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미래가 더 멀고 네네. 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갈 길이 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적에 이제 한국을 놓고 생각을 하면은 한국에서는 지금 AI에 들어가는 돈이 꽤 되거든요. 네. 투자하는 돈이. 근데 거의 다가 데이터 수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챗바 이제 GPT 챗바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거는 이제 모든 세계에 있는 돈이 상품 쪽으로 쏠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 이제 AI의 구글, AI의 마이크로소프트, AI의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세계적인 회사들. 예, 예. 그 회사들이 나오려면은 데이터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묶어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냐. 거기에 이제 승자와 패자가 이제 판단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도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AI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하게 되는지 상상이 정말 안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AI 발전으로 사라지는 직업도 생긴다고 이제 얘기들 하는데 앞으로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게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있을 때, 네. 이제 아니면 컴퓨터가 이제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또 인터넷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많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게 또 발전에 또 바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적에는 AI가 그런 수준, 그러니까 산업혁명 수준의 이제 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를 놓고 생각할 적에 이제 AI는 이렇게 진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AI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인류가 여태까지 못 푸른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들. 그 장벽들을 놓고 생각할 적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 장벽. 네. AI가 풀 수 있어요. 저는 영어만 하고 한국말만 하시더라도 우리 이제 아바타끼리 네. 서로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소통 못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고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기술이 AI를 통해서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가 지금 몇백 년 동안 진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전혀 발전 안 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기관들이에요. 네.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이제 교육을 받냐. 근데 AI를 통해서 이 혁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이 AI를 통해서 하버드에서 나오는 물리학 이제 교수랑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AI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이랑 물리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네.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그 자체, 그 시스템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AI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인류가 여태까지 못 풀었던 거는 차원을 능가하는 그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시간이에요. 근데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 행사에 가서 벤자민 프랭클린한테 당신이 진짜 전기를 발견했냐 네.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가서 가롯 유다한테 왜 이렇게 삐뚤게 생각을 하냐 물어볼 수도 있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절대 진화가 아니고 혁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일 큰 기반은 장벽을 깨고 차원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AI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그 회사는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는 나날이 발전하시겠습니다. 이게 회사는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AI가 생각보다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에는 AI 기능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안 써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I 아바타가 사람같이 활동을 하려면은 보고 들어야지 되고 네. 보고 듣는 거를 기억하고
해석하고 답을 만들어야지 되고 그 만든 답을 행동이랑 말로 표현을 해야지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실시간으로 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잠깐 좀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준비되어 있군요. 예, 예. 예. That's great. What do you think of it so far? I like the story. I'm glad you like it. What's your favorite part? My favorite part is when the wolf goes away. I like that part too. I'm always glad when the wolf goes away in stories. Yeah, the wolf was really scary. 네. 1대1 그 원어민 대화, 그러니까 아바타가 원어민이 돼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품을 이제 만들어서 출시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듀텍 솔루션도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빌딩에 가면은 이제 인포데스크에서 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바타 보고 가서 일을 하라고. 이제 장점은 쟤는 점심을 안 먹고 24시간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B2B 솔루션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AI가 연설문에서 논문을 이렇게 작성해 준다고 해가지고 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건 또 장단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장단점이 있죠. 네. 그리고 뭐 소문 들으니까 뭐 설교도 이제 뭐 AI가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도 이제 그 굉장히 큰 혁명 같은 그런 토픽이 되는데 네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제 그 AI가 작성한 이제 논문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이제 이제 소프트웨어가 개발돼서 네. 지금 돌아가고 있고 네. 그리고 아무리 AI가 뛰어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AI 기술에 놀라지만은 이거는 기술이다. 이거는 테크놀로지다. 이제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다.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뭐 아까 잠깐 그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설교를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 전에 이제 항상 하시는 이렇게 기도가 있거든요. 네. 시편 19편에 있는 이제 내 말이랑 생각이 주님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적합한 거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 성령 통해서 AI를 만드는 건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AI에 대해 어떻게 분별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점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끝으로 이렇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크리스천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네네. 이런 것 같습니다. AI는 우리 사회를 바꿀 겁니다. 네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해야지 되는 거는 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크리스천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쓸 건가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그 믿음이랑 전략이 어쩌면 이렇게 안 맞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략이 없었으면은 CGN TV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AI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전략을 그러면은 CGN TV를 요만한 사람들한테 보내주다가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이걸 볼 수 있네. 그랬다가 지금은 언어 장벽을 깨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크리스천이지만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만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역할들을 하면서 할 때는 이 AI 같은 테크놀로지도 써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AI의 급성장으로 기계가 인간을 몰아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요.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발전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과 우리 교회부터 올바른 분별력과 많은 지혜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오늘 AI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DM랩의 데이비드 잔 대표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